첫 번째로 골수를 산부인과라고 비유한다면 교육기관을 뭐 사관학교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관학교에서 이 중추관용 말이 어려운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면역세포들, 군인들을 현장에 출동시키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합니다. 자가반응성 T세포, 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T세포들, 암살자 중에 암살자를 길러놨더니 암살자가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네? 그러면 흉선에서 미리 교육을 해서 너는 안 되겠다, 없어져라 하고 죽여버리고, 또 자가항체, B세포가 만드는 무기, 요 수류탄이 내 몸을 공격하게 생겼네? 요런 애들이 보일 때 이 중추관용을 통해서 흉선에서 너는 나가면 안 되겠다, 너는 몸 안에 머물러라, 또는 없애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한다는 거죠. 군인들이 무조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너는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고 너의 업무는, 너의 임무는 무엇이다 라는 교육을 해주는 장소가 요 흉선이라는데, 여기서 이 중추관용이 제대로 일어나면 자가항체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가항체를 없애야 되는 중추관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자가반응성 T세포와 자가항체들이 여기서 없어지지 않고 생성된 상태로 남아서 이제 대기하는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이제 자가항체 활성화 부분인데, 아까 이 활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제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찰관 군인들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대기실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애들이 그냥 무조건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말초 조직에 어떤 도둑놈, 외부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항원에 대해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찰병이라고 그때 비유를 드렸던 애인데, 이 수지상 세포라는 애가 이 외부 항원을 딱 인지를 합니다. 요런 도둑놈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 도둑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수지상 세포가 분석을 합니다. 이 도둑놈을 보니까 DNA를 한번 보니까 동그란 것과 세모난 것과 네모난 특성을 갖고 있는 도둑놈이 들어왔구만. 그걸 인식을 한 이 수지상 세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요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림프절에 이동해서는 자, 지금 내 몸에 들어온 도둑놈이 이런 동그란 모양과 세모난 모양을 갖고 있는 도둑놈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동그랗고 뾰족한 적을 공격해라 라는 신호를 요 림프절에 와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림프절에 있던 B세포의 항체와 세포독성 T세포들이 이런 동그란 적군, 세모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무기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증식된 면역세포들이 다시 말초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이 외부 항원을 공격해서 이렇게 막 때려서 이 외부 항원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그냥 림프절에 있던 애들이 무조건 출동하는 게 아니라 말초 조직의 정찰병이 먼저 출동을 해서 어떤 도둑놈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도둑놈에 대한 정보를 림프절에 다시 돌아와서 전달해주면 그걸 보고 요런 도둑놈을 공격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출동을 해서 싸운다는 거죠. 상당히 정교한 면역 메커니즘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런 정교한 면역계가 잘 작동하기만 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가항체라는 것이 그러면 왜 활성화될까를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외부 항원, 그러니까 내 몸에 이물질로 들어온 녀석과 자가항원, 그러니까 내 몸의 정상세포들이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적군이 아까 동그랗고 뾰족한 적을 공격하라 라는 신호를 보내서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몸에도 이렇게 동그란 특성을 갖고 있는 내 몸에 자생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적군도 공격을 하지만 내 몸도 공격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만 듣고 보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은 똑똑한 방법인 게, 이런 외부에 어떤 적군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얘가 받고 나면,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적군이 빨간 모자를 메고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목도리를 메고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정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니까 경찰관들이 빨간 모자만 봐도 얘 적군 아닌가 라고 미리 혼돈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혼돈이라기보단 더 빨리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면역세포가 내 몸에 들어올 적군들을 다 파악하고 공격하기에는 늦어질 수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적군의 특성을 좀 인식하고 그거에 맞춘 공격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렇게 자가항체가 활성화됐다고 해서 바로 내 몸을 또 공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단계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내 몸에 너무 다양한 적군들이 들어와, 너무 다양한 적군들이 침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무기들이 활성화되었고, 그렇게 활성화된 다양한 무기들이 적군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놈들까지도 발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가항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자가항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즉 적군들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다양한 적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몸이 그것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다 보니 자가항체가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는 것은 여러 장기마다 다른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서 만성적인 염증
염증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 갑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자가항체들도 생겨나면서 갑상선의 자가면역성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가항체가 활성화되면 무조건 그 자가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또 있어요. 얘는 이번에는 말초 관용이라고 하는데, 말초 조직에서 면역 세포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절 T세포라는 애예요. 얘는 중재자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중추 관용, 여기서 나타났던 애들은 사전 교육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현장 실습 교육이에요. 출동을 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이런 적군 들어왔네라는 신호를 받고 막 군인들이 출동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상하네?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군인들이 막 보여. 그럼 이 조절 T세포가 출동해서 야, 너는 잘못 공격하고 있어. 걔는 공격할 애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너는 이런 애들을 공격할 역할이야 라고 재교육을 시켜주는 역할을 이 조절 T세포가 하는데요. 문제는 이 조절 T세포가 잘 활성화되기만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가 반응성 T세포, B세포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T레그 세포,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와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가 조절 T세포 중에 TH17, 이름도 어려워요. 이 조절 T세포의 하위 그룹인데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절 T세포 17번과 얘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 어디서 생겨나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중추관용에서 내 몸을 공격하는 특성을 갖고 있던 자가 반응성 T세포 중에 일부가 이 조절 T세포로 바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자가 반응성 T세포들, 싹수가 노란 애들이 보여. 얘네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내 몸을 공격할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조금 양아치 같은 애들이 보여. 그런 애들을 내 몸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너는 보니까 싹수가 노란 게 요런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아 해서 얘를 데렸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적군을 싸우는 역할은 잘 못할 것 같고, 내 몸에서 내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세포들을 찾아갖고 걔네들을 없애는 역할을 너가 해라 라는 명령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추관용 단계에서 폭스P3라는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이 자가반응성 T세포가 조절 T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조절 T세포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폭스P3가 활성화되면 이 T레그 세포가 많이 생겨나는데, 반대로 폭스P3가 오히려 활성이 떨어지는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 이 중재자를 또 전투병으로 바꿔버리는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영어로는 요거를 T레그 세포의 가소성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재자를 전투병으로 바꿔버리는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전투병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들 조금 어려운 눈빛이신데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면역력이 정상적일 때는 자가 반응성 T세포를 오히려 조절 T세포로 활성화시켜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이 극대화된다면, 반대로 면역력이 오히려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 유전자가 발현이 잘 안 되면서 염증 반응을 오히려 촉진하는 전투병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T레그 세포, 조절 세포는 쉽게 말하면 중재자 역할, 사령관으로서 중간중간을 다니면서 있는 전투를 하는 애가 아니라, 너는 누굴 공격해, 너는 쉬어, 너는 나가서 싸워, 이걸 조절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될 이 조절 T세포가 하도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얘까지 전쟁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조절 T세포가 조절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적군을 공격하는 이 전투병으로 탈바꿈을 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세 단계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이 자가항체들이 일을 못하게 막는 기전이 다 있는데, 그 기전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가항체들이 활성화돼서 내 몸을 공격하는 일이 생겨나는 건데,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요 중추관용 기능이 저하됐다. 사관학교에서 적 군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가반응성 T세포와 B세포들이 발생을 해버렸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자가반응성 B세포와 T세포가 활성이 과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발생한 요 자가반응성 T세포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조절 T세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조절 T세포가
그 조절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요 자가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군인들의 군사 용어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덜 교육된 군인들이 현장으로 전쟁터로 착출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내 몸을 공격할 요소가 있는 조금 모자란 군인들은 더 교육을 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해서 전쟁터로는 유능한 군인들만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도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난리다 보니까 너는 좀 일을 못할 것 같지만 일단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 전쟁터로 조금 미숙한 군인들이 다 착출되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덜 교육된 군인들이 막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교육도 덜 받았는데 적군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빨간 옷 입은 애도 보였다가 막 파란 옷 입은 애도 보였다가 막 모자도 보이고 신발도 보이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다양한 적군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적군을 딱 보고 얘를 싸울 애일지 아닐지를 판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이는 애들을 냅다 때려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실제 전투에 뛰어든 중재자, 원래대로 하면 면역기를 조절하는 역할, 면역세포들 중에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또는 너무 일을 못하는 애들은 끄집어내서 너는 일하지 말고 쉬어, 너는 좀 사라져, 이렇게 조절해줘야 될 애들, 그 역할을 못하고 전쟁에 뛰어들어서는 얘도 막 전투병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상황.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지속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 몸을 막 공격하는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은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요거라는 거죠. 오래된 이 자가면역 질환이 사실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드린 과정들을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면역기의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면역기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면역 항진 저하를 거쳐서 자가면역기에 이르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발생한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의 치유를 얘기할 때 제가 면역세포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특히 온전히 회복해야지만 자가면역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 하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하도 오랫동안 전쟁이라는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나는 평생 전쟁일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심고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반응을 적응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눈앞에 보이는 애들 다 때려잡고, 사실 지금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한다고 쓰는 방식들은 뭐냐면, 면역세포들을 다 억눌러요. 이 자가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이 정신나간 세포들이 나쁜 애다 라고 규정을 하고 걔네들이 다 일을 못하게 눌러버리는 게 현대의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인데, 그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의 치유의 핵심은 정신나간 세포들이 문제인 이유는 얘네들이 정신나간 거는 결과일 뿐이지, 정신나간 이 면역세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지속적인 전쟁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면역세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적응한 상태로 내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때 저희가 환자분들을 처음 오시면 꼭 말씀드리는 게 절대 실천기간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역세포도 사람이랑 비슷해서요, 면역세포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전쟁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는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너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쟁 없을 거니까 싸울 준비 안 해도 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얘네들이 그걸 믿고 정말로 마음을 풀고 이제 나 이렇게 긴장 안 해도 되겠다 라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기간, 그걸 우린 절대 실천 기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 내 몸에 닿은 어떤 오염 물질들, 코로 들어간 어떤 항원들, 이런 물질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몸이 느끼기에는 나는 항상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야 돼 라고 몸이 그거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면역세포들이 아니야 너 이제 진짜 쉬어도 돼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몸은 그래 한번 쉬어볼까 하고 긴장을 풀 때 우리 몸이 또 한 번 나를 때려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이 면역세포는 더 놀라서 배신감에 더 크게 반동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100% 실천, 그러니까 내 몸이 싫어할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안 하는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이 면역계가 한 차례 바뀌는 사이클만큼 해내지 않으면 면역세포들이 긴장을 풀려다가도 또 긴장하고, 사람처럼 내가 한번 마음을 줄까 하다가 또 똑같은 배신을 당하면 다시 더 우리가 크게 실망하는 것처럼, 면역세포도 똑같이 이 절대 실천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역 과잉 질환이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들어오면 잘못된 반응은 크게 하지만 끝나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의 문제는 그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 보니까 조그만 반동, 조그만 반칙에도 내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어느 순간에는 반칙을 안 했는데도 반칙 같은 행동만 보여도 내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
3개월에서 4개월 기간을 절대 실천 기간, 내 몸이 나를 철저히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을 꼭 가져주셔야지만 면역계가 안정기로 넘어와서 내 몸을 믿고 과잉 반응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가면역질환은 치료의 핵심은 결국은 내 몸이 싫어할 만한, 면역계가 싫어할 만한 환경들을 철저히 차단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간, 절대 실천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자가면역 질환을 마치고요.